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전일 장세는 2차전지 섹터하고 HBM 관련주들이 주요 섹터로 강하게 수급이 집중되는 하루였죠. 특히 2차전지 섹터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운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본격 확대될 거라는 전망에 수급이 강하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특히 종목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이글이 상한가를 이렇게 좀 강하게 쳤고요. 그 이후에 대부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전일은 급락 나오고 그 다음날에 또 20% 이상 흔든 다음에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 요즘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적으로 올리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주면서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2차전지 섹터들이 대부분 20% 이상 수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나인테크도 강세였고, 세아메카니스 같은 경우는 ESS 관련주도 엮여 있죠. 그래서 융합돼 가지고 수급이 강하게 돌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전 영상도 지속적 보시면 과거부터 계속 추천드렸어요. 급등 나올 거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진입하셔서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물론 거의 저항대 부분까지는 다 닿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조정 나온 다음에 슈팅이 나온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짧조정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 2, 3개월 정도의 소화 과정을 또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갭상승이 나온 거 봐서는 추가 시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신규 매수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견케미칼, 애견케미칼도 강하게 수급 들어왔고요. 메가터치도 역시나 장중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섹터는 이 정도 이렇게 좀 강하게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HBM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사실 미치는 상승이 계속 나오죠. 삼성전자는 그냥 꼬꾸라진 형태고, 그래서 웃긴 거는 이때 이 하방 흐름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되었구나 하는 이런 그 의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전문가들끼리. 근데 결국은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SK하이닉스가 상방으로 강하게 나오고, 삼성전자는 좀 심심한 흐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나중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쫄쫄쫄 안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막 10만원, 막 15만원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의도적으로 끌어올리진 않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이 좀 매수하면 계속 이렇게 좀 심심한 흐름을 보니까 개인들이 손을 잘 안 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이렇게 모으다가 한 방으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한방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HBM에서는 확실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소형주들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다. 미래반도체라든지 LTC라든지 이런 LTC 하나 비전이라든지, 그러니까 꾸역꾸역 수급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물론 2차전지보다는 못했어요. 그래서 HBM이 그 다음 순으로는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왔다. 전일은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잖아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서 제가 드린 추천 종목들도 잘 가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드린 거는 항상 바닥 위주로 많이 드립니다. 바닥 위주로 드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인내하셔라. 매수하시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바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크게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한 방 나올 수 있는 종목도, 한두 방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위주로 저는 주로 드리기 때문에 손실 리스크는 크진 않아요. 보유하고 계시면 좀 지루한 감은 있어도 리스크는 크진 않다. 왜냐면 리딩용에 맞춰서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리스크가 큰 종목을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추천드린 다음에 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리면 말 그대로 대응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린 상태에서 그냥 멍 때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드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항시 말씀드리지만
그 추천은 드리지만 꼭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이거는 어차피 제 의견을 들으시고 나와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이때 이제 진입하시는 거죠. 내 생각과 동일하다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매수해놓고 묵혀놓고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사실. 왜냐면 강조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가끔 보면 뭐 댓글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호화폐 관련주 제가 그냥 KCT를 예를 들어서 이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때 말씀드렸어요. 아마 영상 보면 나올 텐데 이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괜찮아 보인다. 그랬더니 지역화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코나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존중하죠. 아이 뭐 그럴 수 있다. 당연히 뭐 저는 모릅니다. 왜냐면 그분의 생각도 당연히 존중 받아야 되는 거고 제 말이 무조건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전문가이긴 해도 제 의견과 동일하다는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무조건 100% 맞진 않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항상 틀리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러한 그 경험이 있으니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더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반박은 환영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을 해요. 여하튼 말이 좀 안드로메다로 갔는데 여하튼 세 번째는 일단 첫 번째 2차 전지, 두 번째 HBM 설명드렸고 세 번째는 바이오제약 개별 이슈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요. AB용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점상이 3번 연속 점상입니다. 이 종목 같은 클라우드인 타깃한테 ABN 501과 관련해서 1조 8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그러니까 흔하지가 않아요. 1조 8천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이게 사실 이제 100%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시총 천억대가 1조 8천억의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 가는 게 맞아요. 점상이 계속 진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맞고 뭐 도중에 무너졌다고 하면 따라붙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봐요. 물론 상한가 점상이 3번 쳤지만 좀 무리하잖아요. 사실 100% 나온 상태에서 미쳤다고 여기서 따라붙는다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1조 8천억 규모잖아요. 그럼 시총이 아직도 2천억대니까 보통 1조 8천억대 기술 계약이라면 그래도 과거에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적용한다면 5천억대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시총. 그럼 아직까지 지금 상태에서 2.5배 정도 한 2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무너졌을 때는 한번 또 진입해 보셔도 왜냐면 4.상에서 살짝 일시어 무너졌을 때는 따라붙어도 상관없죠. 물론 큰 금액이 아니라 적당한 금액으로 따라붙는 전략은 나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치유제 완제품 생산 계약 체결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온 형태고 요즘은 뭐 비만 치료 관련돼서 이렇게 수급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실험 폐지 움직임 속에서 3D 장기 모사체 기반 오가노이드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 노킷 헬스케어예요. 이 내용이 좀 이제 동물과 이제 관련된 이 법제와 관련된 내용과 좀 유사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노킷 헬스케어거든요. 그리고 뭐 OSP도 간혹가다 들어오지만 OSP는 현재 좀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나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수급이 들어오면 노킷 헬스케어도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미로로직스도 최대 주주가 사모제약으로 로로직스는 최대 주주인 사모제약 등 대상한테 이제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라는 대상으로 그래서 이게 어쩌면 호재죠. 최대 주주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M2텍도 수급이 동전주는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한가까지 쳤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CM 생명과학으로부터 토지와 건물 등 유형 자산을 양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수급이 붙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방산 섹터 RF HIC예요. 이건 개별 호재입니다.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1.5%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1.5%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개별 호재입니다.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1.5%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1.5%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개별 호재입니다.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1.5%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1.5%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개별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방산뿐 아니라 해외 매출, 해외에 있는 이제 방산 분야까지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이 됐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러면 기타 테마 흐름에서는 뭐 딥마인드, 뭐 MBT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관련해 가지고 수급이 강하게 붙었다. 주로 뭐 디지털 자산 이젠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자산 법제화 기대감에 따라서 정책 관련 테마로 이렇게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고요. 스맥은 뭐 전일과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가 S&T 홀딩스로 변경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거래일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일은 워낙 급락장이 이렇게 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종목이 다 밀렸죠. 보시면 뭐 압도적으로 종목이 좀 밀리는 장세였기 때문에 상승 나오는 이런 테마 그 섹터들이 이렇게 좀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한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거의 2차 전지 독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다. 그리고 6시 이후에 기사가 나왔죠. 원전 해체 관련된 고리 원전 해체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넥스트레이드 장세에서는 원전 관련주, 원전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앞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죠. 앞정고점은 돌파는 나올 겁니다. 이 종목은 쉽게 하방으로 밀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워낙 좀 모양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파르게 상승, 2차적으로는 완만한, 그다음에 3차적으로는 신고가가 나오면서 또 강하게 흐름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21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6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우상향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그 좀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만약에 진입하셨다면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뭐 5일선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뭐 민다 하더라도 한계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1선 지지받고 금일 시장이 좀 받쳐준다면 앞정고점 돌파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진 않은 상태예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모 노브틱스가 만약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된다면 이와 엮여가지고 수급이 같이 들어올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낙폭은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 종목은 낙폭은 굉장히 심하고 충분히 단기적으로 6만원대도 돌파가 가능해요. 이런 종목 순식간에 수급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도 6만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2배 정도 100%까지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매수를 하셨다면 좀 묵혀두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어느 순간에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판단하셔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신 시청자님들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조금 뭐 진입하셔서 바로 나오면 좋은 거고, 좀 끌고 가셔도 좀 지루하시다 끌고 가셔도 좀 인내심만 조금 유지한다면 그래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잘못 잡아가지고 고심고심 언제 반등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바닥에 잡고 그냥 시간 투입하면 결국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도 위주로 드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 종목이 23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3만원대 된 거 아닙니까? 거의 90% 밀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10% 밀린다 하더라도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기다리면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50%, 60%, 70%, 100%도 갈 텐데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갔잖아요. 근데 현재 이런 종목이 수급이 돌질 않는 이유는 거의 뭐 그 2차 전지가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장세는 뭐 말 그대로 10조 원 단위, 20조 원 단위 그동안 줄줄줄 옆으로 기었던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시총은 커요. 1조 원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데 조금 의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실적이나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현재 대기업들, 고시총주들이 한 방씩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종목도 수급이 들어올 테고, 왜냐면 지수가 이미 상방으로 강하게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재 중소형주들이 특히 수급이 덜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덜 들어온 측면이 있는데 아마 7월 달에는 아마 조정기에 접어들 거고 7, 8월 초까지는 조정기에 접어들 거고, 왜냐면 지수가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조정 흐름이 나온 다음에 아마 8월 중순 이후부터는 9월, 10월, 11월 이번 연말까지 중소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왜냐면 고시총주들을 매매했으면 수익이 그만큼 크게 났을 겁니다. 기관 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자금으로 중소형주에 투입을 해가지고 유동성이 좀 풍부한 장세로 또 변화가 되겠죠. 오히려 중소형주들을 저는 매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시총주들 위주로 수급이 이렇게 잘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근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20조 원, 30조 원, 40조 원 되는 종목이 상한가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이전에. 그걸 만약에 예측했다고 하는 놈들은 저는 뭐 상대하기도 싫어요, 사실. 여튼 말이 좀 길었는데 여튼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 프로도 2차전지 관련주고요. 이 종목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다른 2차전지 관련주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전일 뭐 시세가 이렇게 최근에 들어오다 보니까 좀 오히려 소화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었다. 거래량도 수폭이죠. 이뻐요, 여전히 21선 위에서. 추가적인 시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지 않아요. 바로 아래에 지지선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끌고 가신 전략이 맞습니다. 오히려 조정으로 나왔으면 신규 진입 아니면 추가 매수를 조금 모아나가신 전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세아 메카니스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진입하셔서 모아나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왜냐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ESS 관련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연동이 되어 있고, 그래서 A 프로 추천했을 때 같이 했는데 A 프로가 지금 시세가 들나오고 있는 건데 A 프로도 조만간 이런 식의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셔서 좀 재미를 보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좀 조용한, 좀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뭐 변동이 없을 때 지루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다리시면 결국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들이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적응하시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쿠츠테크 놀러지 같은 경우는 실망을 좀 했습니다, 저는. 왜냐면 보통 이렇게 갭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개파락으로 나와서 지지받는 형태는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갭 상승을 한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형태예요, 이런 종목은. 근데 결국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뭐 지속적으로 보유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금일 일단 지켜보시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금일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좋지 않아서 사실 코츠테크 놀러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밀렸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제가 이때 이제 말씀드린 거잖아요. 종가 때 이 형태로 유지하면 베팅 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종가 위주로 기준을 본다면 이 종목 한 7%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일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뭐 추가적으로 민다 하더라도 사실 타 종목들은 한 대략 한 10%에서 15% 밀린 종목도 많더라고요. 주도주들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좀 말 다 했죠. 뭐 20% 밀린 종목도 있고 뭐 30% 밀린 종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주도주 위주로 교체하신다면 할만해요. 같은 날에 이제 매매했다고 친다면 더 밀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교체하신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금일 반등이 안 나오면 좀 교체하신 전략으로 좀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왜냐면 시간 투자하면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차트 베이스상 이게 시세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거든요. 300일선 강하게 넘긴 상태에서 소화가 좀 거친 다음에 상방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부터는 이제 언급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리마 HQ는 끌고 가세요. 이 종목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금일 같은 경우는 서클 인터넷 그룹이 9% 이상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 외에 뭐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온 거 봐서는 금일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자체가 너무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그 보안주 쪽으로 이동이 된다면 관심을 받을 확률이 있어요. 이 종목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크게 뭐 하방으로 빠질 자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좀 일정 빠진다고 한다면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형태예요. 이 종목 일단 끌고 가셔도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좀 뒤로 하시더라도 좀 끌고 가셔라. 어차피 투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 적당히 뭐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 단기 매매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수익을 보는 만큼 리스크도 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또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어라인 스포트. 코어라인 스포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일 이제 금일이죠. 금일 유증 물량이 나올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다? 상방으로 나올 거다. 유증 물량에 대해서 대부분 세력들이 다 받아먹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공모가가 45,000원이에요. 45,000원에서 쫙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뭐 조정이 나온다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끌어올려야 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흔들더라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분히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왜냐면 고점에서 매매해가지고 물렸다면 쭉쭉 빠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근데 바닥에서 매매하셨다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좀 편합니다. 오히려 보유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흔들 때 일시적인 흔들림이에요. 길어봐야 1개월 정도 이젠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올 뿐이지 그 뒤부터는 괜찮다. 제가 볼 때 7월이 지나가면 그 뒤부터는 또 장세가 8월부터는 좀 풀릴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겁니다. 물론 7월 내에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딱히 나쁘진 않아 보여요. 다만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스타일과 나는 전혀 다르다. 그러신 분들은 진입하지 마십시오. 진입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나 좀 지루하다도 이런 종목들 뭐 매수해도 될 것 같아 하시면 진입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금일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일 제가 한국 화장품을 추천드렸죠. 그때 뭐라고 했나요? 밀렸을 때 진입하셔라. 근데 생각처럼 밀렸을 때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도 추가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추가락이 나온 게 아마 미수 쓴 사람이나 신용을 쓴 사람들이 손절을 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이게 설명이 가능한 게 같은 화장품 관련주인 코리아나는 오히려 수급이 붙었거든요. 시간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급이 붙었다. 더군다나 뭐 차트 베이스를 본다면 차트 베이스를 본다면 비슷해요.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밑꼬리를 달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한국 화장품은 좀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났죠. 근데 한국 화장품이 한타 더 좀 왜냐면 코리아나는 확실히 저점이 될 수 있는 눌림자리가 될 수 있는 모양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 뿐이고요. 한국 화장품도 금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지면 사실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세 번째 음봉 모양으로 빠졌고 충분히 당일날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10,000원대는 넘겨야 되는 게 맞거든요. 10,000원 이상은 도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 달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제 말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못 가면 다음 달에 갈 겁니다. 7월 달에는 아마 10,000원 이상 한번 가지 않을까. 왜냐면 10,000원 이상 한번 꽂고 밀리더라 밀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이게 대장주거든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먼저 상한가 친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코리아나하고 좀 고민하다가 코리아나도 상한가 쳤잖아요. 상한가 앞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코리아나인데 코리아나도 앞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수익이 꽤 크죠. 그래도 못해도 한 15%에서 한 20%까지도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고 한국 화장품도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금일 추가락이 그 시간으로는 추가로 밀렸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추가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부터는. 그래서 시나리오는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금일 바로 당일날 바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좀 지루하게 긴 다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재수가 없으면 7월달 장세가 안 좋은 거 이용해가지고 세력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월달 때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제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매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판단에서 판단을 하시는 그런 어, 매매가 더 옳아요. 남의 말을 듣고 매수를 하시는 것보단 타인의 말은 참고용으로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제 말이 무조건 옳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보이는 한경이나 뭐 아니면 매일경제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방송들 있잖아요. 쭉쭉 뭐 서울경제도 있고 뭐 다양한 방송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도 뭐 자기가 이렇게 막 나발나발대면서 이 종목이 괜찮아 보인다 말해도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아무래도 방송에 나온 종목들은 가긴 가요. 수급이 잘 맞춰져 있어서 나중에는 가더라고. 그렇지만 항시 말씀드리지만 옳지는 않다. 반대로 밀리는 경우도 상당수 많다. 이게 뭐겠습니까? 무조건 100%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시 말씀드리면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좀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지 100%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 생각과 맞다 하면 따라 붙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하면 매매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판단을. 그리고 로봇주는 제가 로보스타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지면 진입해 보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히려 화장품 관련주도 나쁘진 않은데 로봇주가 전 더 좋아 보여요. 왠지 로봇주는 너무 이쁘게 뺐어요. 그래서 뭐 노보스타뿐만 아니라 PS 미케니스도 굉장히 좀 이쁘게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뭐 LS 티라유텍도 이쁘게 5일선까지 또 이격을 줄여가지고 뺀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 종목들이 다 로봇 관련주들은 다 이쁘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약간 중장기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말 그대로 수급 들어온 상태에서 그대로 빠져버렸네. 21선, 61선 넘기는 상태에서 빼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좀 모아간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 좀 지루하더라도 전 뭐 노보틱스처럼 갈 거라 보거든요. 나중에. 뭐 7월달 때 바로 안 가더라도 8월달부터 장세 흐름이 좋아지면 적정 가치향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면 7월달 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6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서서히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종목들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로봇 관련주도 확실히 전체적으로. 그래서 금일 로봇 관련주가 들어올 확률이 더 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뭐 한국 화장품, 이제 화장품 섹터도 나쁘지 않고, 금일은 특히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시간으로 굉장히 좀 강세였잖아요. 뭐 시간의 흐름을 보면 유아용품 뭐 에로코스는 시간의 상까지 쳤네요. 그래서 꾼비도 그렇고요.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제로투세븐도 그렇고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했단 말이에요. 특히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가면 화장품 섹터도 같이 수급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얘가 먼저 쏟고치면서 화장품 관련주까지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유양품 관련주, 중국 관련주로 많이 좀 편승이 되잖아요. 주로 국내 저출산 관련주도 인식이 되지만, 보통 유양품 관련주면 저출산 관련하고 중국 관련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일자리 관련주까지도 넓혀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정말 좋아요. 차트 베이스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렇지만 항상 제가 뭐 말씀드리면 데이터상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크지만, 역으로 세력이 맘먹고 흔든다면 옆으로 긴 다음에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들어올 수도 있다. 확률상 재수가 없으면 패턴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끌어오지 않고 더 추가적으로 민다 그러면 이 종목 바로 못 가겠네. 약간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결국은 시간 딜레이가 될 뿐이지 결국은 가요. 가는 건 확실해요. 갈 확률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니야. 100%라는 건 없어. 90%는 가요. 10개 차트 중에 9개 차트는 다 가는 형태예요. 시간 차이가 있을 뿐. 빨리 가면 좋고 느리게 가도 좋다. 약간 그런 형태의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화장품이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추천주는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바로 가면 따라붙기 어렵고요. 기존 추천주 중에서 이제 티플레스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티플레스 같은 경우에는 왜 가져왔냐? 이 보면 이젠 전일 기사에서 이젠 6시 44분에 나온 기사도 있는데 6시에 나왔어요. 끝나자마자 6시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늦게 나온 걸 제가 한 거고.
고리 1호기 국내 첫 원전 해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준비를 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해체를 하기로 했다. 경고 정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기한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해체 계획서 본심사 착수를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좀 기간을 끌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는 6월 이젠 금일 이제 전일이죠. 전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해체 승인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우진엔텍 이젠 렉스트레이드에서 우진엔텍하고요. 그다음에 원일 TNI가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원일 TNI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안 났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20한 4, 5%까지 나왔어요. 넥스트레이드에서. 넥스트레이드는 8시까지 이제 장세가 열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6시에 장이 마감된 거고 일반 장세는 넥스트레이드에서는 28% 상승이 나왔어요. 24% 상승이 나왔어요.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급등이 안 나오고 다른 원전주들만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계속 옆으로 기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수산인더스트리도 4% 정도 수급이 들어왔고 이거 밀렸지만 금일 아마 갭으로 뛰어 올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티플레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마봉강, 밸브를 이제 또 주력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제는 원자력 이제 발전소나 LNG 설비나 반도체 화학 설비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원전 해체와의 연관성은 굉장히 큽니다. 얘네가 이제는 그 원전에 제공하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원전용 밸브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점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대체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 종목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봐요. 그리고 또 남북계엄주 중에서 강물 관련해 가지고도 수급이 거의 들어오질 않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다시 설명드리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용 밸브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상장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스테인리스 마봉강 밸브 같은 경우는 방사능 오염 구역의 배관, 냉각계통, 중기계통 등 원자로 설비 그 자체에 직접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품은 단순히 교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내식성, 강도, 정밀도 기준을 통과해야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 인증을 받는데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독점입니다. 타 그 업체에서 인증을 받는데도 수년이 걸려요. 그래서 티플레스가 사실상 독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원전 해체하는 과정에서는 오염 설비를 제거하고 그럼 차폐를 위한 부품을 새로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봉강 밸브 없이는 공정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순하게 테마성 제조가 아니라 실제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일 TNI 같은 경우는 24% 급등이 나왔고 우전 엔텍 같은 경우도 2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금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수급이 그동안 원전 관련주 해서 뉴스가 나와도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베이스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 티플레스 같은 경우는 차트 베이스는 사실 이때만 해도 상방이 뚫려 있어가지고 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조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쬐끔쬐끔 이렇게 좀 미는 형태가 좀 강했죠. 그래서 이거 너무 안 가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주봉에서 이제 신고가 나온 형태를 보자고요. 신고가 나왔던 형태. 그래서 그 주기를 체킹해 봤거든요. 이 세력들이 언제 올리나. 그래서 주기를 한번 체크해 보면 11주 걸렸죠. 그래서 신고가 라인에서 또 재봤더니 11주가 걸렸습니다. 이 시세가 올렸을 때. 그래서 딱 재봤더니 주봉상 재봤더니 어때요? 이번 주가 이제 11주째입니다. 그리고 현재 윗꼬리가 안 뚫린 상태예요. 시가 고가 3,270원, 시가 고가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신고가가 나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거의 세 달이죠. 3개월. 거의 3개월 주기마다 수급을 넣네.
그래서 이번 주도 11주잖아요. 금일이고.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금일 수급이 늘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확실한 거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을 한 방씩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해요. 원전 관련주들이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뭐 말씀드린 한신기기 같은 경우도 얘도 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전 해체와. 근데 100% 중요 제품은 아니에요. 군기 압축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필요하긴 한데 중요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오히려 티플레스가 더 연동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가지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이 더 강하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시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들어오면 정말 사기인 거고 모르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몰라가지고 아니면 기관 외인들도 모를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종목이 원전 해체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거의 뭐 독점 공급이다. 그래가지고 금일 장세 때 수급이 들어온다. 그래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상방으로는 뚫려 있어요. 월봉상으로 그렇고 주봉상으로 그렇고 상방은 뚫려 있어서 급등이 금일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을 투입한다 본다면 결국 남북기업주랑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강매 관련해서. 그리고 또 원전 테마가 수급이 이게 초반에 안 들어오다가 나중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뉴스에 반응했을 때 2~3%밖에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밸브 뭐야 거의 뭐 독점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2%인가 3%밖에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이후에 이런 같은 기사가 나왔을 때 수급이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강하게.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존 추천주니까 부담없이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